네, 안녕하세요. 판다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쉐입 애니메이션을 만들 건데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터를 꺼내 놓을 건데요. 시뮬레이터에서 에미터 꺼내신 다음에 재생을 시켜보시면 이 에미터 같은 경우는 파티클 입자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자, 스피어를 꺼낸 다음에 레드오션 2로 만들어 놓고 스피어를 에미터 안에 넣어준 다음에 에미터에서 쇼 오브젝트를 체크해 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입자가 만들어져요.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 이 에미터에다가 저번에 배웠던 모그래프에서 트레이서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경로가 만들어져요. 저희가 전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스위프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스위프가 뭐였죠? 네. 일정한 스플라인에 따라서 스플라인이 공간을 채워가면서 이제 폴리곤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번에 이 트레이서랑 에미터를 사용한 그것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트레이서를 스위프 안에 넣어 주시고요. 스위프 선택된 상태에서 서클 만들어 주시고 레디우스는 1 정도로 만들어 줄게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상태처럼 이렇게 직선이 보이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에미터에서 파티클을 만들어주고 그 트레이서가 그 경로들을 만들어주면서 쉐이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쉐이프에 따라서 서클이 만들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일단은 쉐이프 꺼두시고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에미터 클릭하신 다음에 브롤시스 에디터랑 브라이티스 렌더러가 있습니다. 발음이 이상해도 양해 부탁드려요. 발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자, 일단은 개수를 한 20개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렌더러는 렌더 할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같이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면은 좀 더 늘어났죠, 개수가. 이 상태에서 에미터에서 이 액터라고 어택터라고 있는데 시뮬레이터에서 포스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터블런스 기능과 로테이트 기능만 위주로 쓸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에미터 클릭한 상태에서 터블런스 눌러주시게 되면은 터블런스가 적용이 돼요. 보시게 되면은 약간씩 선들이 휘는 게 보이실 거예요. 터블런스가 난기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정한 방향대로 흐르는 게 아니라 다 제각각 흐르는 걸 말하는 건데 스탠스를 한 50으로 스케일도 50으로 맞춰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휘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프레임을 200 정도로 맞춰주시고요. 카메라 만들어주시고 나서 저번처럼 해도 되지만 저희 이번에는 그냥 이 정도까지 만들어주시고 나서 한 이 정도 각도에서 이렇게 바라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이런 각도에서 보도록 할게요. 스위프를 클릭하고 렌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상 아직까지는 다시 안 낄 거고요. 터블런스가 너무 센 것 같으니까 터블런스 수치를 약간 줄여줄게요. 한 30으로 줄여줄게요. 이렇게 재생하게 되면은 이 정도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딱 저희가 원했던 모습들이에요. 이 상태에서 다시 에미터 클릭하시고 로테이트 눌러주신 다음에 로테이트는 뭐 아시겠죠? 돌리는 거. 한 40으로 맞춰줄게요. 이렇게 재생하게 되면 이 돌아가는 식으로 나오는데 너무 심하게 돌아가는 게 보이니까 30으로 다시 맞춰줄게요. 너무 세니까 그냥 다시 한 20으로. 네. 일단 로테이트는 빼고 그냥 터블런스만 적용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터블런스 하나가 됐으면은 다시 이것들을 3개를 묶어서 Alt-G로 널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Alt-G로 묶어서 널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복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 건 01, 밑에 건 02로 맞춰주시고요. 제 02의 에미터는 파티클에서 에미터에서 사이즈를 300, 300으로 늘려주시고요.
파티클 개수도 한 30으로 늘려주신 다음에 터뷸런스를 한 50으로 맞춰주세요. 각각 다른 걸 만드는 거예요. 재생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벌써 컴퓨터가 무거워지죠. 그래서 02번 거는 한 10개, 02번은 10개로 맞춰줄게요. 카메라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 완성이 되고요. 좀 더 역동적으로 보이고 싶다 하시면은 정면에서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정면에서 보이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긴 한데 렌더링 때 이렇게 보이니까요. 저는 약간 뒤에서 보이는 식으로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대신에 스위프 안에 서클들의 크기를 0.2로 맞춰준 다음에 렌더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잖아요. 카메라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요. 카메라를 앵글을 한 이쪽 정도로 바꿔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이때 재생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뒷면의 모습이 보이니까 한 이 정도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앵글들을 위쪽에서 봐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꿔줄게요. 자, 앵글 이렇게 바꿔주셨으면은 140프레임부터 두 번째 카메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카메라는 01로, 두 번째 카메라는 02로 바꿔주시고요. 두 개의 카메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카메라 아이콘 키게 눌러주시고 카메라 오프. 카메라 오프는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앵글에서 앵글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 워킹 할 때도 많이 쓰이는 기술이고 저는 컷을 전환시켜주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자, 139프레임으로 가서 일단 블라인드 0에서 체크해 주신 다음에 140프레임으로 가서 100으로 해주고 체크해 줄게요. 물론 0부터 200까지 렌더링 다 끝낸 후에 컷 편집을 해서 진행시켜도 되지만 저는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할게요. 다시 재생해서 보시게 되면은 컴퓨터가 느려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렌더링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자, 여기서 카메라 앵글을 넣어줘야 되겠죠? 너무 심심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첫 번째 카메라로 가서 0프레임에서 코디네이터 다 클릭해 주시고 혹시 몰라서 다 클릭해 주는 거예요. 140프레임까지 가서 Z축 약간 전진시켜 줄게요. 이 정도로 전진시켜 줄게요. 그 다음에 1번 클릭하시고 나서 우클릭 하시고 쇼트랙에서 클릭해 주시고 F 커버 들어가서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리니어 클릭해 주시고 나서 한번 볼게요. 이러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카메라 워킹이 완성이 됩니다. 앵글을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게끔 바꿔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두 번째 앵글 카메라 클릭해 주시고 전부 다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200프레임으로 가서 앵글 약간 이런 식으로 바꿔줄게요. 이런 식으로. 다음에 아까 타임라인 클릭해 주시고 2번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2번 클릭해 주시고 다 드래그 하신 다음에 리니어로 바꿔주시게 되면 모브 카메라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느리게 봤지만 이런 카메라 샷이 되고요. 이걸 이제 렌더링을 해서 같이 봐야겠죠. 더 많이 하면은 분명
컴퓨터 부담이 가니까 일단 X 눌러서 꺼두신 다음에 이제 라이팅 하셔야 되겠죠?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선은 스카이 깔아주신 다음에 메테리얼에서 검정색으로 만들어 주시고 스카이에 적용시킬 거예요. 이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렌더링을 진행했을 때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메티리얼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각각 스위프에 넣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글로우 켜주시고요. 아웃스트런스는 300 정도로 맞춰주시고 다시 보면은 이 정도인데 너무 세기가 약한 것 같으니까 한 200, 500으로 맞춰주시고 다시 볼게요.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약간 빛이 약한 느낌이네요. 다시 이거를 다시 한 300 정도? 한 100 정도로 바꿔주시고 다시 볼게요. 일단 100 정도로 컬러를 우선 맞춰주시고요. 컬러는 텍스처에서 그라디언트, 그 다음에 저는 보통 빨간색과 파란색을 쓰는 것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붉은색, 주황색, 녹색, 파란색을 위주로 사용할 겁니다. 파란색을 위주로 사용할 거고요. 이 정도가 됐으면 다시 렌더링 버튼 켜볼게요. 됐고, 각도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대로 형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정도가 나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다시 글로우에서 봐주시고요. 글로우가 제대로 먹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지금도 잘 안 먹는 것 같으니까요. 스위프의 크기를 약간 늘려줄게요. 0.5 정도면 되겠죠? 0.5, 0.5로 늘려주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앵글 가서 밝아진 것 같긴 한데 너무 어색하니까 글로우에서 한 200 레디우스를 5 정도로 줄여주시고 나서 100, 200 이런 식으로 만져가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여기서 스탠다드에서 글로우를 한 번 더 넣어줄게요. 글로우를 넣어준 상태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밝아진 것 같아요. 아웃 레디우스를 300 정도로 늘려주시고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색깔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한 계통으로 정리시키게요. 저는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파란색을 매우 좋아하다 보니까 파란색을 매우 좋아하다 보니까 파란색 계열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첫 번째 샷에서 봤을 때도 첫 번째 샷은 너무 글로우가 어색하게 들어가니까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글로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좀 심하니까 어쨌든 글로우를 빼고 한번 다시 렌더링 버튼 돌려볼게요. 뺀 게 훨씬 낫긴 한데 일단 글로우 넣어주시고요. 아까처럼 다시 0.2로 바꿔주시고 서클 레디우스 바꿔주신 다음에 글로우 값을 많이 줄여줄게요. 한 100? 전 이게 제일 나은 것 같네요.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이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이 상태에서 터뷸런스의 값들을 조금씩 줄여줄게요.
최대한 많은 것들을 봐야 되니까 30, 30 특권 20, 20으로 맞춰주시고 나서 에미터 숫자 15, 15 첫 번째 거는 25, 25로 맞춰줄게요. 자, 이제 컴퓨터가 많이 느려질 겁니다. 그건 감수하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 샷에서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었죠? 그 에미터 눌러주신 다음에 시드를 바꿔줄게요. 한 이 정도. 시드는 그냥 파티클이 출발하는 위치가 약간씩 달라지는 거예요. 겹치는 앵글이 있었기 때문에 바꿔주는 것이고요. 제발, 아이고야, 이럴 수가. 자, 시드를 다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안 겹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아니면 4m 크기를 한 130, 130으로 늘려주세요. 파티클, 시드 하나씩 더 올려서 바꿔주시고요. 렌더링에서 보면 이런 샷이 되고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목표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요. 네, 저는 이 정도면은 된 것 같아요. 어차피 에펙에서 다시 글로우를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렌더 세팅에서 다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값으로 바꾸시면 되는데 사이즈 인텐시티 한 20까지 올려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번 강의의 목적은 그냥 이 샷을 이런 씬들을 구현하는 거지 글로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아웃풋은 언제나 120, 720으로 하고 프레임 렌즈는 올 프레임, 세이브는 이젠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테니까 16으로 해주시고 나서 반드시 모브 카메라 체크된 상태에서 진행하셔야 되고요. 렌더링 버튼 누르고 기다리겠습니다. 렌더링 하기에 앞서서 라이트를 좀 더 추가시켜도 상관은 없으니까요. 라이트를 추가시켜서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파티클들이 나와 있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라이트들을 추가시켜도 굉장히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트 추가 같은 거는 저희 맘대로 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라이트를 뒤쪽에다가 추가를 할게요. 뒤쪽에다가 그래서 좀 오브젝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라이트는 특별히 노란색이랑 주황색 계열로 이러면 색이 섞어 보이니까 한 50으로 맞춰주시고요. 라이트를 중간중간마다 섞어 주셔야겠죠. 라이트 뷰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얘는 또 흰색으로 맞춰주시고 100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조금 더 진한 효과들을 볼 수 있고요. 스위프에서 सब디비전을 좀 넓혀줄게요. 지금 약간 폴리곤들이 다 각져 보이니까 20으로 얘도 20으로 맞춰줄게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सब디비전을 넣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아마 그러면 많이 무거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은 드리지 않지만 나는 그래도 각진감 별로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스위프에 सब디비전을 적용시켜서 적용해도 되고요. सब디비전의 효과는 말씀드렸겠지만 큐브 같은 것들을 좀 더 각진 것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모브 카메라 체크해 주시고 렌더링 걸어 줄게요.